Shocking. Absolutely shocking. One of the worst North London derbies I've ever watched. It was disgusting. I'd rather go through divorce again than watch that again. It was honestly, it was.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축구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끝이 나지 않는데요. 제가 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재미있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바로 손흥민 선수를 써보고 싶었지만 써볼 수가 없었던 프랭크 감독에 대한 소식입니다.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런던 복귀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이제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버리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북런던 더비에서 패배를 당하고 나서 프랭크 감독에 대한 입지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말았고 영국 매체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엄청나게 비난한 적이 있었던 오하라 역시 프랭크 감독을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 잘못하면 손흥민 선수 런던 복귀했을 때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다 재미있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자, 그럼 본 기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 자랑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유튜버들이 프랭크 감독 잘한다 라고 말할 때부터 저는 자책골 그리고 굴절샷 이거 반복 안 된다, 이거 뽀록이다, 운빨이다 라면서 프랭크 감독이 못한다고 국내 유튜버 중에서 제일 이런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욕을 엄청 먹었는데 지금 영국 매체가 프랭크 감독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그 기사 살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풋볼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프랭크는 큰 그림을 생각하지 않으면 토트넘에서 경질될 위기에 처해 있다 라면서 영국에서 프랭크 감독의 경질 여론이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사 내용 재밌었는데 제가 빠르게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토트넘 팬들이 결국 프랭크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 마치 자신이 챔피언스 리그급 팀을 맡은 듯이 행동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요구할 상황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중하위권 팀처럼 보인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리그 최고의 원정 기록은 일요일 아스날에게 박살이 났다. 20년 넘게 이어진 아스날의 우승 경쟁에 토트넘은 처참하게 당했다는 의미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면 아스날 원정 가서 브렌트포드처럼 버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작년에 프랭크가 브렌트 감독 시절에 1대1로 무승부도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4번의 북런던 더비에서 브렌트포드는 2번 한 골차 패배, 또 한 번은 무승부였다. 하지만 프랭크는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렸다. 토트넘에서 어떤 스타일로 축구를 해야 할지 전혀 잡지 못한 상황인데 아스날과 경기에서 그 문제가 완전하게 드러났다. 이 패배로 토트넘은 순위가 더 추락했다. 백스리 전하는 아스날의 세트피스를 막기 위해 큰 그림을 그렸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공격의 핵심이었던 마갈량이스가 부상으로 없었다. 프랭크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팀은 전반부터 조직력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전반 2대0이 되자 프랭크는 후반에 백포로 다시 돌아왔다 라면서 아스날의 제가 경기 짤막하게 분석해드린 적이 있었죠. 마갈량이스가 수비의 핵심, 세트피스의 핵심인데 부상으로 아웃됐는데도 불구하고 프랭크가 쫄아서 3백으로 아스날을 막으려고 나왔다가 전반에 2대0으로 발리자 후반에 백포로 전환했다 라면서 프랭크 감독의 전술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부분의 이성적인 토트넘 팬들은 엔제 감독이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엔제 볼이 프랭크 볼로 변화를 했는데 변화는 충격적일 정도로 거칠었다. 좋은 결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정에서만 괜찮았다. 홈 경기는 토트넘이 리그 하위권 팀처럼 보일 때가 많았다. 프랭크는 지금 자신이 토트넘이라는 기대치 높은 클럽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팬들은 공격적인 전진 축구를 기대한다. 빅식스 라이벌을 상대로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을 클럽이 토트넘은 아니다. 토트넘은 에제의 득점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번 여름에 토트넘 이적 직전까지 갔다가 철회가 됐는데 이번 경기에서 마치 토트넘을 조롱하듯이 득점을 했다. 만약 토트넘이 에제의 바이아웃을 발동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만약은 없다. 에제는 지금 아스날의 우승 경쟁을 밀어붙이고 있고 토트넘의 고통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프랭크의 사과는 너무 늦고 약했다. 경기 후에 프랭크 감독은 사과의 태도를 취했는데 팬들은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첼시전 홈 패배 때처럼 팀에는 처음부터 야망이 없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프랭크 감독은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감출 생각이 없습니다. 정말 안 좋은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모습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팬들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팀 모두 롱볼을 원했지만 우리는 듀얼에서 너무 많이 졌고 공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2대0 실점, 3대0 실점 장면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쁜 경기였고 패배가 당연했습니다. 팀이 싸우긴 했지만 이제 공중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는데요.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5-4-1 포메이션을 시도했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언제나 책임을 집니다. 후반에 시스템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어떤 포메이션을 쓰든 우리는 듀얼 강도 결정적 순간에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실점 장면도 다시 봐야 되는데요. 오늘 경기는 다시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공격을 상대가 우리를 멈칫할 때마다 압박했고 공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창의성 부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건 계속 고치려고 해온 문제인데요. 오늘은 안 좋았고 첼시전에도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많습니다. 시즌 4개월이지만 상대는 팀 완성도가 더 좋았고 그게 경기에서 드러났습니다. 좋은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약간 프랭크 감독은 아직도 왼쪽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메우지 못했고 창의성이 없다고 이 경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5백으로 나오면서 일단은 창의적인 공격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를 넣지 않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변명을 보여주는 프랭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는 다음 경기는 PSG다 라면서 프랭크 감독은 위험하다. 지금 좋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경질될 것이다 라면서 경질 압박 여론을 만들고 있는 이 원풋볼 기사였는데 와 지금 프랭크 감독 정말 큰일 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손흥민 선수도 비난했던 오하라가 프랭크 감독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는데 그럼 비난 전문가 오하라가 프랭크 감독에게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저와 같이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cking. Absolutely shocking. One of the worst North London derbies I've ever watched. It was disgusting. I'd rather go through divorce again than watch that again. It was honestly, it was an embarrassment to be even sat there and watch it. I wanted to turn it over. There was a couple of good programs on Country File when that was on, but I sat and watched it, painfully watched it, maybe thinking the second half would be different, but it was a terrible display. Well, let's start with the tactics. 자, 여기 보시면은 오하라가 차라리 이혼을 다시 한번 하지 프랭크 감독의 축구는 못 보겠다 라면서 역대급으로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제 영상이 3분짜리 동안 계속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제가 정리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하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대 최하급 북런던 더비였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전술을 비판하는 오하라였습니다. 뭐라고 비판을 했냐? 비기려고 한 전술이었다. 프랭크 감독 비겁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이 5백으로 나와서 아예 비기려는 축구만 했다 라면서 비겁한 전술이면서 더비에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마인드였다 라면서 프랭크 감독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아스날과 정면 승부가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더비에서는 누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부딪혀야 되는데 프랭크 감독은 쫄면서 비기는 전술을 가지고 왔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스날에게 결정적으로 한 방도 날리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토트넘이 경기 내내 투지, 압박, 패스 뭐 이런 것에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싸우는 모습도 없었고 압박도 없었고 이기려는 의지도 없었다. 볼 터치도 제대로 못했다. 손끝 하나 제대로 대지 못했다. 완전한 수치였다. 라면서 최악의 더비 같지도 않았다라고 비난하는 오하라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하라는 또 다음과 같이 비난했는데요. 더비 특유의 예측 불가능성을 믿고 싸웠어야 했는데 지금 초반에 아스날을 밀어붙여서 당황시키고 선제골을 넣을 수도 있었고 라이스와 같은 핵심 선수가 퇴장당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변할 수 있는 것이 더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을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토트넘은 지금 자신감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오하라는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압박과 에너지가 좋았고 맨시티나 PSG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도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자신감도 없고 투지도 없고 미드필더의 강인함도 사라졌고 박스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공격 의지도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경질 여론을 형성하는 오하라였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경질 여론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프랭크 감독이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데 토트넘 팬들은 점점 인내심을 잃고 있다. 감독이 더 이상 공격적으로 팀을 이끌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수동적인 축구로 변하고 있다. 만약 이런 계속 축구를 보여준다면은 경질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오하라였는데 와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같은 월드 클래스와 인연이 없는 것일까요? 손흥민 선수가
12월 달에 런던에 복귀할 일정이 공개가 되었는데 프랭크 감독은 그 전에 경질될 가능성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프랭크 감독 어떻게 될까요? 프랭크 감독이 손흥민 선수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